빠져나가요. 간단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제 노트북은 일단은 기본적인 설정은 다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설정이 안 되어 있으시면 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얘를 사파로 통신이 가능하게 네. USB 컴 포트들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장치 여기자 들어가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USB 혹은 컴포트 여기 연결하는 컴포트 몇 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USB일 수도 있고 그 포트에 들어가셔서 할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할당하시는 방법은 예를 들어 USB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포트 설정을 가서 통신 속도라든지 그리고 비트수, 데이터 수고요. 그리고 페비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신 규약 같은 건데 이거를 맞춰주시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상태로 맞춰주시면은 저희 파나컴 기본 출합값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해주시면 이 통신 속도만 9,600으로 있고요 저희는. 근데 이게 통신 속도는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보통 저희가 네임되는 그 위에 것까지 네임되긴 한데 안 되는 데들이 많아가지고 11만 5,600 이걸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설정하기가 통신 속도니까 저희 파나컴에서도 동일한 통신 속도로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해주시고 확인을 하면은 당연히 잡힐 거고요. 여기 있는 통신 포트들은 사용하시는 시리얼 컨버터에 따라서 잡히는 게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컴퓨터 킬 때 뭐 F2나 F4나 누르면 거기서 윈도우 옛날 보스창 같은 거 뜨잖아요. 거기서 설정해야 되는 컴퓨터들도 있어요. 저는 아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니까 만약 어려우시면 그냥 인터넷 치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거는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그것만 하고 나면은 바로 이 컴퓨터가 살아가지고 제가 연결은 가능해요. 따로 설정해 주실 건 그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파나컴 설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축을 몇 축을 사용하신다고 하나요? 그쪽에서는? 아마 2축에서 4축 정도 쓰고. 2축에서 4축 정도는 대부분 사파로 통신을 사용하실 건데 네. 사파로 통신을 사용하실 때는 사파로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들어가셔가지고 파라미터 맞을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그럼 이거는 적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블록 동작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반적인 펄스 제어가 아니라 블록 동작을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눌러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서 이게 28번 있어요. 블록 동작 사용 여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블록 동작 무효화가 되어 있습니다. 블록 동작 무효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블록 동작 무효.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모드버스로 하는 거랑 외부에서 IO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 1번은 모드버스로 하는 거, 그리고 2번은 IO로 하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근데 요거를 하게 되면은 파나컴에서 시운전 기능이 안 돼요. 이것도 통신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얘를 선택을 하면은 시운전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튜닝을 하신 다음에 이 블록 동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 동작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영역으로 가셔가지고요. 살짝 내려보시면 이 RS 통신 관련해가지고 통신 속도를 지정하는 게 있어요. 통신 속도는 저희가 아까 전에 이걸로 설정을 했죠. 그 다음 것도 저희는 가능하지만 보통 이곳까지 대응되는 컴퓨터들이 많아서 포트에 따라 통신 속도가 제한이 되는데 아마 대부분이 여기까지만 지원이 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새 컴퓨터 같은 경우는 더 되겠지만 그래서 이걸로 설정이 아까 저희는 이걸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앰프별로 어드레스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파로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스터 축이 0번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슬레이브 축을 당연히 여기서 설정해 주시고
네트워크 타입 같은 경우에 앞에서 그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됐는데 얘는 그 돌리는 게 없어서 여기 국번 어드레스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중 1번, 두 번째 중 2번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드버스 연결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481 쓸 거냐 아니면 231 쓸 거냐 결정해 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마 485를 쓰실 것 같아요. 1대 231 같은 게 1대1밖에 안 들어가니까 축밖에 못 돌리니까 485를 쓰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 통신 관련해가지고 설정한 거 짝수, 호수, 비투수 있잖아요. 데이터량. 네. 요거는 아까 전에 설정했던 거랑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요거 기준으로 뭐 프로그램도 만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아마 저희 컴퓨터랑 램프랑 맞추는 약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도 뭐 그냥 펄스 타입에서도 펄스를 주고받는 방식이 여기 바뀌는 것 같아요.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설정은 안 했는데 이 모드버스 통신 타임 아웃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통신 아웃 시간은 저희 이더킥 같은 경우에도 케이블 뽑아버리면 통신이 알람이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따로 그렇게까지는 재호가 들을 거야? 네. 알았어, 잠깐만. 이거 자택이에요? 네, 멋있대. 나는 스피커폰 끈다. 너가 꺼라. 난 제욱이 모른다. 이렇게 해서 보통적으로 저희가 이 시간을 설정을 해주는데 얘는 그 시간 같은 게 딱 이렇게 없어서 자체적으로 없어서 저희가 임의로 설정을 해줘요. 아까 전에 통신 속도 여기 위에 설정을 했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조금 얘가 통신 속도긴 하거든요. 데이터를 주고 초당 데이터를 주고 받는 거여서 얘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는데 계산하기 귀찮고 좀 어렵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50에서 100 정도로 그냥 50 아니면 100 정도로 설정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어넣고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이거는 편의 기능인데 수화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쓰시는 게 프로그램 짜기가 훨씬 수월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를 하라고는 말씀을 알려드리거든요. 이 브로드캐스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브로드캐스트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 말만 하면은 동기 와요. 그냥 동기 축 동기. 근데 축 동기를 이 갖고 RS 통신하고 잘 안 쓰시거든요. 말이 동기하지 조금 동기성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뒤틀림이 있더라도 그냥 비슷하게만 움직이면 된다라고 했을 때만 사용되는 건데 얘를 쓰실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다른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그걸 할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동기는 안 쓰시니까 안실산 전제하에 이 스트로브 입력 신호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저희는 만져줄 거예요. 스트로브라고 하는 거는 STB 신호라고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앞으로는 STB 신호는 저희가 지령이 하나하나 패턴이 있잖아요. 1번 지령 있고 2번 지령 있고 처음에는 RPM 몇으로 있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2000 RPM 그리고 다음 동작은 3000 RPM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첫 번째 동작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동작을 갈 때 첫 번째 동작에서 STB를 ON 시켰다 꺼줘야지 첫 번째 동작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작도 STB를 한번 켰다가 꺼야지 두 번째 동작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켰다가 꺼지는 걸 인식을 못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희가 한번 그냥 켰다가 꺼지면은 인식이 간단한 것 같습니다. STB 신호가 있고요. 그리고 동작 신호가 있고요. 1번 동작이 이렇게 가고 2번 동작이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STB가 ON이 되는 겁니다. 얘가 스타트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오프가 되는 거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걸 설정을 안 하면 인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서버에서는 계속 ON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거 설정 안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내려줬다가 다시 키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인식이 돼요. 저희는 그냥 어차피 STB라는 거는 온오프가 돼요. 한번 출력하면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했다가 여기서 온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착착하게 만드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STB 신호는 다음 동작을 해주는 신호인데 저걸 해줘야지만 요걸로 해서 편하게 다음 동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정도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설명이 잘 안 나오는데 많이는 안 써봐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4번 딴 거는 필요 없고 4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브로드캐스트 동기화 설정 같은 거 문의 있으시면은 이렇게 1번이 이렇게 1번은 1번으로 하면은 여기 이렇게 6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브로드캐스트 동기화 기능을 안 쓰신다 하면은 4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설정들은 완료가 됩니다. 이제는 요것만 설정을 해주시고 전원을 껐다 켜시면 여기 노란색들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이 핀 오다가 전원을 한번 켜면은 설정 값을 들어가야 되고 통신하시고 세팅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여기 이제 파라미터 읽고 보내고 하는 것들도 이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다음부터가 저희가 짜는 부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매뉴얼에서 간단하게 나와서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구난방설 이 파라미터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려우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설정하는 기타에 들어가셔서 블록 동작 에디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짜줄 건데 이거는 저희 임명식 대리가 짜놓았던 기존 값지어서 처음부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처음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설정값이 아무것도 없고 총 단계는 256까지 0부터 시작해서 256단계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총 통신으로 했을 때. 근데 IO를 했을 때는 8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먼저 여기서보다는 여기 설정을 먼저 하나 내려드릴게요. 블록 동작 매기 변수 편집이라는 게 있고요. 블록 동작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매기 변수 편집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고급사에서 앱솔루트 사용할지 인클리 사용할지는 아시는 분 모르시는 거죠? 네. 저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인크리로 사용할 경우에는 처음에 무조건 호밍 동작을 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작을 바로 시키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못 썼었는데 그래가지고 호밍도 안 하고 그냥 사용하고 싶다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그냥 호밍 원점복귀 무효화 기능이 있어요. 앱솔루트일 때도 이걸 사용했었는데 인크리일 때도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바꿔가지고 만약에 호밍을 안 하시고 사용을 하신다. 가끔 이렇게 쓰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홈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가형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홈센서도 리미티 센서도 그냥 안 다르셔거든요. 그래서 그냥 끝으로 쭉 천천히 보내가지고 어디 부닥치면은 서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가 홈 위치다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였는데 그렇게 쓰시는 경우에만 이거를 원점 복귀를 누워서 1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홈을 설정할 경우 죄송해요. 제가 한 가지 건너편네요. IO를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핀 어사인 설정 IO를 먼저 설정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제가 조금 까다로운 게 일반적으로 쓰는 IO 핀맵이랑 완전 달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포스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홈센서
다 연결되는 게 없고 3위로 연결했었는데 얘는 저희가 홈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홈 센서가 들어가는데 여기 27번에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POT도 NOT도 이게 거의 지정이에요. 요 두 개는 무조건 바뀌어도 상관없죠. 근데 이거대로밖에는 설정을 못한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능들도 다 쓰진 않으실 거예요. 아마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POT, NOT, 홈 이 정도만 사용하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뭐 스탑하는 게 기준이 있어요. 킹으로 스탑을 할 건지 프리 상태로 스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인데 요거 같은 거 쓰신다고 하시면은 배선을 하시고 저가형인데 그런 기능까지 쓰시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웹에서 알람 클리어 하신다고 할 때는 요거 알람 클리어. C모드는 제어모드 변경인데 쓸 일이 없죠, 솔직히. 저희가 블록 동작인데 위치 제어밖에 안 되니까 픽 제어밖에 안 돼서. 그래서 요렇게만 설정은 POT, NOT 이건 당연히 미적 대응입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가셔가지고 원점 복귀를 무효화하고 세팅을 해줄게. 호밍을 하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1번이었잖아요. 근데 1번이 아니라 0번이니까 호밍을 한다 하시면은 원점 복귀 속도 그리고 가속도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고속이랑 저속이 있어요. 저희가 원점 복귀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홈 센서를 이용해서 근접 센서 그냥 홈을 밟아가지고 멈추는 거 혹은 홈을 밟고 나와가지고 Z상을 찾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가지고 그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홈이 엄청 동작이 여기 가셔가지고 보통 딱 치면은 홈이 먼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동작 같은 패턴을 이용을 하는 건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원점 복귀 클릭하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홈, Z상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복귀하는 방향 그리고 근데 천의 조건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원점 복귀가 처음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설정하시면 안 돼요. 소프트웨어 한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티도 안 쓰시는 고객들이 많아서 그냥 저희 쪽에서 처음에 호밍을 잡고 나서부터 어느 한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고 한계를 하는데 이거 데이터 값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뭐 분해능이 높아지면은 생각보다 큰 값이 나오거든요. 100바퀴 되려나? 40바? 400바퀴 되려나? 뭐 한 바퀴로 계속 돌릴 400바퀴는 올 일은 없겠지만 그 정도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보수를 쓰시는 거거든요. 저는 선택사항 오프셋을 원점 동작했을 때 그 위치가 몇으로 했지 대부분 영원하시니까 문제 필요 없고요. 이거 하시고 그리고 해야 될 게 이제는 여기서부터 편집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원점 복귀 했잖아요. 그러면 멈춰 있을 거고 원점 복귀 할 때도 당연히 STB를 줘야지만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얘를 하고 나서 여기 아까 전에 천의 조건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천위 조건은 여기 저희가 좀 많잖아요. 상대 위치 결정, 멸대 위치 결정, 조그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요. 미묘한. 그래서 이건 꼭 사양서를 꼭 따라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한국판을 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해서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크리멘탈을 엔코더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상대 위치 결정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절대 위치도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천위가 되냐 보시면 블록 천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상대 위치 결정이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위치가 여기 X예요. X에서 가속 시간을 설정해주고 최고 속도를 설정해주고 감속 시간 설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상대 이동력 설정해주시면 그 위치로 가는데 먼저 하나를 제가 잘라볼게요. 여기다가 상대 위치 해가지고 속도가 저희가 파라폰 같은 경우는 RPM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V1, 2,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V1, 2, 3, 4 있죠. 처음에 그냥 속도를 지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3000, 2000, 1000 여기서 갖다 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속도를 엄청 세분화해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꽤 많이 있어요. 16개나 있기 때문에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보시면은 가강도 이렇게 되겠죠. 약간 특징은 파라텀의 시운전이랑 다른 거는 가속 시간이랑 감속 시간이랑 따라가져가지고 그리고 상대적인 이동력 이거는 엔코더 저희 1회 전장 분행을 설정을 하잖아요. 레이면서 아까 전에 전적으로 만원 들어있는 거 그거에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 많이 들어있을 때 만으로 하면은 1000바퀴가 들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속도를 입력을 했죠. 그럼 여기 가방 속에는 시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여기 100mm 넣는다고 100mm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3000 RPM일 때 100m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3000 RPM을 썼을 때는 100mm가 그대로 들어가야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300 RPM을 썼다라고 했을 때는 300 RPM 썼다고 했을 때는 얘가 10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링력까지는 사용을 하는데 DD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실제적으로 DD 모터 같은 경우는 가감독 시간이 엄청 길고 최고 속도가 낮다 보니까 뭐 한 30rpm 도는데 저희가 아무리 봤어요. 제가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게 많이거든요. 만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가속 시간, 감속 시간이 뭐 상황에 따라서 100mm도 안 될 정도가 있어서 DD에서는 100mm가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DD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주시면 가속 시간 있고 감속 시간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이 앞에 바꿔가지고 시점 판단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시는 패턴에 따라서 처음에 뭐 V1을 하고 처음에 동작은 천천히 할 거야. 먼저 여기다 짜고 감속 여기다 짜고 하시면서 나가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라서 여기를 먼저 짜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실 때 제가 아까 천위 조건을 지금 띄워놓았잖아요. 천위 조건은 미세하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는 딱 두 가지만 사용하시면 돼요. 세 가지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약간 어떤 부분이 있어서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블록 동작 천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0에서 4번, 3번까지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LSB, MSB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트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MSB는 상위 그리고 LSB는 하위 비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진수 있잖아요. 0, 0, 0, 1,
1011 그래가지고 얘가 B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럼 이게 곧 0이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주로 쓸 거는 이 상대 위치라는 절대치는 동일한데 0번이랑 그리고 3번 이 0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간단하게 보시면은 2번은 아니 1번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1번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보시면은 여기 먼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딱 통신에서 접근해가지고 MSV를 먼저 가요. 0번 그럼 블록 동작에서 블록 동작을 종료합니다 하면은 블록 동작이 끝나고 멈추는 거예요. 그럼 상에서 다음 지점에 올 때까지 멈춰 있어요. 다른 시점은 다 무시하고 멈춰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일단은 0이 되면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멈춰 있는 거죠. 요거 먼저 확인하고 요 뒤에 있잖아요. 안 되니까요. 근데 얘가 1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LSB를 확인을 하는데 1의 동작이 너무 동작을 계속합니다. 저희가 지금 순서대로 뭐 원점 복귀, 상대 위치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갈 거잖아요. 근데 1번이 끝나면은 2번 가서 대기하고 있고 2번 끝나면 3번 가서 대기하는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의 차이는 보시면 기동 후에 블록 다음 블록으로 처리합니다. 이거 위치 결정 완료 후에 다음 블록으로 처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블록 동작에서 지금 0, 1, 2, 3, 4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동한 다음에, 그러니까 적은 기동 스타트를 한 다음에 얘는 이미 다음 거 가서 준비하거든요. 다음 지점을 보내려고 가서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STB 신호가 노이즈 타서 들어와요. 그럼 기동하고 있는데 다음 동작으로 움직이라고 항상 알람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0번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치 결정을 완료하고 이거는 저희가 유한 퍼스트 타입에서 위치 결정 인포지션 봤잖아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인포지션 신호를 받고 움직이진 않고 좀 더 말씀드리겠다 한데 저희가 내부 지령이 따로 있거든요. 그냥 지령이 끝나는 지점 이건 그냥 내부 지령을 생각하지 말고 지령이 끝나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에서 다음 동작으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작이 속도가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멈추든 뭐든 여기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튜닝이 잘 안 돼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은 여기 늘어져 있는데 STB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냥 에러가 나서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분을 좋아가지고 딱 멈추고 튜닝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짤 때 이 휴식 시간을 좀 가져가요. 뭐 그거는 고객사에서 튜닝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블록 동작을 구동을 할 때 여기다가 휴식 시간을 집어넣습니다. 휴식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어렵게 써놓는 디크리멘트 카운트 기능이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디크리멘트 카운터 같은 거는 우리가 100에 설정해놓으면 그냥 100부터 카운트 생각하면 100, 99, 98, 97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0이 되면은 다음 동작을 넘어가는 이게 처리 조건이죠. 그럼 얘는 0번으로 하면 0이 멈출 거고 3번으로 하면 또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죠. 조금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디크리멘탈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는 건데 얘는 지령은 아니고요. 얘는 카운트가 다 종료되면은 다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진짜 미묘하게 달라요. 근데 그래가지고 대부분 0번이랑 3번밖에 안 씁니다. 그냥 단순하게 0번은 여기서 그냥 동작 끝내는구나. 이 블록은 뒤에 게 모이든 아예 끝내는구나. 그래가지고 끝난다는 거는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가지고 STB 신호를 받지 않는다는 거라서 STB 신호가 들어와도 그 자리에 그 블록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내요. 여기서 천의 조건이 0으로 끝내면은 천의 조건이 0이면은 얘도 끝났으니까 STB 신호가 들어가도 계속 얘만 가동이 되는 거고 3번에서 여기서 우리가 3번을 해가지고 넘기는 거죠. 다음 번을 넘긴다고 했잖아요. 넘기면은 STB 신호가 들어오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블록 번호를 지정을 한번 해줘가지고 다음 번을 넘어가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0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패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짠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다가 거기가 있는데 안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서버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보여드리지 그동안 하는 걸 보여드리지 못할 텐데 저도 이게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올 시절이 있어가지고 좀 유명식 때가 C로 갔다가 짜봤었어요.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 운전은 어떤 파라미터마다 설정해주는 게 되는 거고 오픈을 하면은 한번 오픈하면 웹포트 하고 시작하고 C 오픈하면은 웹포트 완료가 되게 돼요. 이거는 그냥 활성화시키는 이 파라미터 값을 한번 읽어오는 거고요. 현재 값을 써보면 되죠. 근데 저희가 STB 신호를 주면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그냥 설정도 안 되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 블록 넘버가 4125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255번까지 들었잖아요. 서버 오빠로 바뀌고 아마 저희가 다른 주소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게 구동은 안 되는데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오셔가지고 서버 온을 하겠죠. 당연히. 서버 온을 하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 모터가 회전하고 있는지 모터가 회전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실시간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이고 순간적으로 그 통신에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블록 넘버를 저희가 지정을 해줘요. 확인을 하면은 여기 영어를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STB를 살리면은 여기서 블록이 0번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처리 조건에 따라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갔을 때 상에서 또 STB 신호를 주면은 또 바로 실행이 되는 거고 다음 또 넘어갔을 때 또 STB 신호 주면은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0번으로 되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걸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얘만 계속 실행이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상에서 블록 넘버를 재지정해줘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아니면은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조건을 걸 수가 있는데 쭉 내려보시면은 점프라든지 점프는 블록 넘버 그게 끝나고 나서 되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순서 그럴 때는 점퍼를 이용해가지고 그다음 다음 몇 번 0번으로 조금 넘고 편의 조건은 당연히 3번이겠죠.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얘한테 대기해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한루프로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조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현재 위치가 어느 위치에 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이라는 위치에 가 있다. 하면은 0번으로 가든지 3번을 해서 0번으로 가든지 이런 조건을 갈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증후가 있고 0이 많을 때는 올라가고 클 때 올라가고 작을 때 올라가고 이런 조건들을 걸 수가 있어요. 그 밖에는 뭐 원점 복귀 말씀드렸고 감속 정지라든지 뭐 속도 행신은 말 그대로 구동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저희가 여태까지 3번만 썼잖아요.
속도를 변경할 때만은 그 전에 천위 조건을 2번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지령이 들어와요. 절대위치 조건이라는 절대위치 결정이라고 하는 지령으로 해서 지령이 들어왔을 때 쭉 돌고 있어가지고 점선이 원래 지령인데 중간에 속도 갱신을 해야 돼요. 속도 갱신을 하려면 얘도 STB 신호를 줘야 되는데 얘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지령을 준 뒤에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은 얘가 또 실행하라고 하는 지령을 받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데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2번으로 해서 정계 2번으로 해가지고 표정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2번으로 하면은 다음 블록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속도 갱신을 STB를 주게 되면은 이 속도가 바뀌는 거죠. 여기는 조금 잘 안 사용하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인식을 하시고 대부분 사용하실 거는 원점 복귀 그리고 상대 위치, 절대 위치 조그를 사용하시는데도 거의 못 봤어요.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동남아시아 속도랑 방향 편의될 겁니다. 결정해주시고 화면에서 이 주소로 여기 블록 넘버로만 접근해주시면 조금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점프 이거 다 설명. 출력 신호 조작 같은 것도 잘 안 쓰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쓰실 때는 요건 IO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건 사용하시니까 이건 쓰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설정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는 여기만 하셔도 저희가 할 일은 없어요.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485 통신을 해서 네. 이렇게 블록 제어하는 거는 이제 설명을 잘 해드려서 이해가 됐는데 혹시 IO 같은 경우는 이제 6개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IO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여기 피넛 사인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저희가 보면은 여기 POT, NOT, 콩은 어차피 고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안 쓰면 하신다고 하셨을 때 여기 핀 번호가 IO 제어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서브 5는 들어갔죠? 네. 들어가시고 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꼭 필요한 부분들 서브 5는 들어가시고 당연히 그리고 알람 클리어는 그대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POT, NOT, 콩도 그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 남는 게 하나, 둘, 셋. 인포션도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근데 또 중요한 게 입력받아야 될 게 STB. 그다음에 저희가 STB를 받아야지만 공작이 진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STB까지 이렇게 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에 상승돼서 포인트 8개밖에 못 가져가는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빗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1, 2, 3, 4 이게 각각 IO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만약에 얘네들을 설정을 해놔요. 하나, 둘, 실질적으로 셋. 평면하는 게 있을까? 이게 이렇게 막혀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까는 게 없냐 하더라도 일단 여기 세 개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세 개를 사용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핀 번호가 각자 있잖아요. 네. 이거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핀이 세 개 있으니까 이거는 0, 0, 0, 0, 0,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가 총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1번 얘가 블럭 1번이라고 해가지고
블록 0번, 블록 2번, 블록 1번, 2번. 총 8개. 그래가지고 저희가 툴체인저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8포인트가 넘거든요. 보통 12개에서 10몇 개잖아요. 8개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쪽에서 그냥 간단 조정하니까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포인트 수가 너무 적어서 아이오 쪽은 진짜 반성기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오 쪽을 쓰려면 어차피 아이오 신을 줘야 되거든요. PLC라든지 IoT를 할 수 있는 모듈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DH 같은 경우에서만 아이오 제어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로알이라고 제이집 파일 있잖아요. 네? 제로알이라고 해요. PLC 제이집 파일 네. 몇십만